태어날 때 너무 멀쩡하고 너무 잘하고 그랬는데 먹어서 막 다 토하고 먹지 못하고 한바탕 하고 나서 이렇게 애가. 자, 원장님, 오늘은요, 저번에 이제 발달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발달 퇴행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주셔서 한번 이걸 기반으로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발달 퇴행을 말하기 전에 발달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운동 발달, 또 하나는 신경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 크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고, 발달이 연령에 맞춰서 잘 가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거는 아마 부모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잘 크는지, 또 발달도 잘 하는지, 늦은지, 아니면 늦더라도 꾸준히 앞으로 이렇게 가는 발달은 그래도 괜찮은데, 멀쩡하게 발달이 잘 되다가 갑자기 발달을 못하거나 하던 거를 못하는 경우, 이거는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발달 퇴행 현상이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식으로 관찰이 돼요? 발달 퇴행이라는 거는 하던 거를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걸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 이거는 뭐 확실한 운동 발달 퇴행이죠. 또 말을 태어나서는 옹알이도 좀 하고 어느 정도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단어가 전혀 나오지 못하는, 이런 거는 전형적인 발달 퇴행의 예죠. 그리고 이제 신경 발달은 우리 몸에 이제 신경은 크게 나눠서 이제 운동신경, 그다음에 두뇌. 이제 우리가 두뇌가 하는 일은 뭐 글을 읽는다든지 뭐 대화를 한다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그 뇌가 그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갑자기 이제 하던 거 못한다든지, 우리 소아과에서는 하던 걸 못한다 하면은 이제 뇌에 큰 문제가 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른대에서는 또 우리가 뭘 봐요? 치매, 기억하던 거를 전부 다 까먹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달 퇴행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 원장님이 진료하셨던 환자 중에 발달 퇴행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환자 중에 하나는 청주 시내에서 거의 수석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멀쩡했던 아이인데, 자꾸 그 자기 하던 거를 다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 환자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데 부신, 백질, 연화증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은 눈도 안 보이고 그렇게 똘똘하던 아이가 말도 못하고 그냥 식물이 되는 이런 현상이죠. 거기다 이제 경련까지 하니까 그 부모님들 입장으로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런 뭐 선천성 대사질환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 멀쩡해요. 또 서서히 이렇게 발달도 잘 되다가 감기 딱 한 번 앓았는데 갑자기 못 걸어. 그 못 걷다가 그 뒤에 경과가 왜 뇌성마비 온 것처럼 돌아가고 강직이 있어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팔다리가. 이런 현상, 이런 거는 이제 선천성 대사질환 중에 그런 예가 좀 많죠. 한번 그냥 단순한 감기 한번 알았을 뿐인데 아이가 잘 하던 거를 완전히 잃어버려갖고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많이 퇴행 현상으로 보였던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많다기보다도 어떤 병도 갑자기 막 다 토해서 먹어도 먹는 의미가 없을 때, 이때 이제 뇌가 필요한, 뇌나 아니면 중요 장기가 필요한 그 에너지 공급이 딱 끊기잖아요. 이때 모든 기관이 기능을 갑자기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가 이제 다 퇴행하고 연관되고, 그래서 태어날 때 너무 멀쩡하고 너무 잘하고 그랬는데 먹어서 막 다 토하고 먹지 못하고 한바탕 하고 나서 이렇게 애가 걷지도 못해요. 뭐 이렇게 사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달 퇴행에 대해서 일단 발달이 늦은 것은 좀 늦지만 따라가는 것은 그래도 예후가 나쁘지 않는데, 갑자기 하던 것을 못하는 그 발달 퇴행 현상은 대부분 예후가 나빠요. 일단 퇴행 현상이 왔다면 그냥 간단하게 넘길 상황이 아니고 이유와 경과,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발달 퇴행이 우리 아이한테 보여졌을 때 부모님들은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은 하던 거를 어떤 부분을 못할까, 어떤 때 이런 것이 왔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먹지 못한다고 그래서 금방 죽거나 뭐 내 손상을 안 입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 이유는 음식물이 섭취가 안 돼도 그 지방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천적으로 지방을 이용하지 못한 이런 경우는 자주 먹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특히 모유를 먹거나 분유를 먹을 때는 3시간마다 먹잖아요. 이럴 땐 전혀 이상이 없다가 이제 이유식을 하면서 그 먹는 횟수가 줄죠. 그 먹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이때부터 퇴행이 온다고 그러면 이건 선천성 대사질환이 있지 않나 빨리 확인을 해야 돼서 찾아내서 고쳐줘야 될 거예요. 대사 말고는 다른 것 때문에 퇴행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뭐가 있어요? 이제 면역학적으로 이제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모든 병들은 하던 거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아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던 스킬을 다 잃어버리는,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면 뇌가 파괴되는 어떤 면역과 연관되는 어떤 신경계의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죠. 발달 퇴행 현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 보호자는 어떤 거부터 확인을 해나가야 돼요? 발달 퇴행이 어느 쪽에 왔는지 빨리 파악해서 일단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돼요. 발달 퇴행이 일어난 그 부분에 맞는 전문의 아니면 자문 이런 것을 좀 받아서 빨리 행동을 속히 해야 돼요. 어디든지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특히 뇌는 그 시간이 너무 짧고 골든타임 자체가, 그래서 조기에 빨리 판단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친다면 영원히 그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일단 발달 퇴행이 있으면 이거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소아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도 좋겠어요.